10까지 I 증가. 예, 그 패턴. 네, 그러면서 양의 정수를 저장해야 되고 음의 정수를 저장해야 되고 영의 개수를 저장해야 되니까 변수가 일단 3개 필요하죠. 그렇죠? 변수가 3개 필요해요. 그래서 변수를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포스, 에니지, 제로 이렇게 넣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0으로 초기화 시켜놔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양수가 들어오면 제가 POS 변수를 1 증가시킬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0이었어야지 증가가 될 거 아니에요. 0을 넣어놓자면 쓰레기 상태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0으로 초기화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1부터 1씩 증가해서 10까지 가면서 정수를 입력하시오. 스캔F. 그 다음에 n이 0보다 크면, 입력받은 정수가 0보다 크면 POS 변수가 증가. 0이라면 뭐 이 순서는 상관없어요. 네, 그 다음에 0이라면 제로 변수 증가. n이지 변수 증가. 음수인 경우. 네, 그래서 지금 요 동네 요 5줄이 바로 반복해야 되는 패턴이죠. 받고 판단하고 정수 받고 판단하고. 질문 있으세요 혹시? 네, 그러면 루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이거 소수죠. 소수는 아까 저하고 똑같은데 저 상황에서 나머지가 0일 때가 딱 두 케이스인 경우 1과 자기 자신인 경우만 소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써본 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써보면 CNT라는 변수를 둬서 저 나머지가 0인 케이스의 개수를 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0인 케이스가 2개일 거 아니에요. 아, 이건 4개가 되겠네. 그쵸? 1, 2, 5, 10. 4개가 되겠죠. 네. 이렇게 4개가 되면은 소수가 아니잖아요. 네. 소수가 되려면 이 작업을 하면서 나머지가 0이 될 때가 몇 번인지를 카운트해서 정확하게 2번이면 소수죠. 그렇죠? 그걸 시키는 거죠. 그래서 i가 1부터 n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이 작업하는 거죠. n을 i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CNT 값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0인 케이스가 몇 번 나오나. 네. 그래서 루프 끝나고 나서 CNT가 2라면 소수, 아니라면 소수가 아닙니다. 네, 어렵지 않죠? 이제 그러면 학생들 아마 지금 굳이 이렇게 다 돌려야 되나 그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짝수라면 이 외에는 다 소수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이 소수인지 보려면 이거 1000번 돌려야 되고 루프가 1000번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1000번 어쨌든 다 돌고 CNT 값을 갖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실 1000과 같은 짝수는 1, 2, 2번만 돌려도 소수 아니네 하고 바로 판단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무슨 얘기냐면 1000 같은 경우 1000은 제가 그냥 좀 큰 수를 얘기하려고 1000이라고 한 건데 짝수는 2 빼고 모든 짝수는 소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한다면 1000을 1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지금 이 코드에 의하면 이거를 이 작업을 1000번 반복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1000%, 1000 즉 루프를 1000번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2번만 돌려도 바로 얘는 소수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1000이라는 숫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998번 안 돌려도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겠죠. 데이터가 클 때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프로그램을 좀 좋은 방향으로 하는 걸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네, 이제 물론 지금 우리가 짜는 게 이제 코드를 완성하는 게 중요한데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시간을 내서 이거보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더 좋은 방식은 없나? 네,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융합 소프트웨어 만약에 들어와 해서 계속 전공할 학생들은 그러면 이제 자료구조, 알고리즘 그 수업들이 바로 그런 수업들이에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코딩 기본이 갖춰졌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잘할 수 있게,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내 코드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런 걸 분석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 단계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 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구구단 출력하는 건데, 예, 제가 printf 함수 안에는 %ed, %ed 맞추라고 했으니까, 예, 여기 맞춰 쓰시면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나오죠. 포매팅해서 줄 맞춰서. 예, 이거 어떻게 돼요? 5단 찍으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5 곱하기 1은 5, 5 곱하기 2는 10. 요거 찍으라는 거니까 이것도 바로 여기서 루프 돌릴 생각 하셔야죠. 그쵸. i가 1부터 10까지 가면서 곱해서 계산하고 찍고. 그렇죠? 네. 그러면, 네.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양의 정수를 입력해서 n단을 찍는 거죠. 아니구나. 지금, 제가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거 아니구나. 요거가 아니고, 여기가 지금 10번 도니까 루프가 맞네요. 네. 루프가 1부터 10까지 가야죠. 그래서 n단이니까 n 곱하기 1, n 곱하기 2. 네. 그렇게 해서 출력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되셨나요? 세 문제 다? 네. 그러면 조금씩 제가 더 어려운 문제 이제는 실습해 내려고 해요. 네, 오늘은 좀 기초였고. 네, 그러면 강의 자료 보시고서 예, 나머지 와일 좀 정리해 봅시다. 네, 우리 지난번에 쭉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if은 좀 아시겠죠? 네. 저 과제하면서 네. 느꼈던 부분 중에 자리수 시점을 할 때 네. 플러스면 오른쪽 정렬 내고 마이너스면 왼쪽 정렬이 되는데 네. 혹시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이 있나요? 가운데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C에서는 없어요. 네. 저 그 와일 같은 곳이나 루트 같은 곳에 조건문 있잖아요. 네. 조건문을 2개 이상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두 개를 만든다는 게 if하고 또 밑에 if가 있다는 건가요? 그냥 저 바로 안에 예,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쓰려면 예를 들어서 뭐 n이 이제 지금 이제 뭐 말은 안 되지만 뭐 n이 뭐 1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만약에 조건을 두 개 넣었다면 반드시 여기에 and나 or나가 와야죠. 두 개를 연결하는 논리연산자. 네,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맞으면. 네. 그리고 while문도요. if문처럼 이렇게 여러 줄이면 반드시 중괄호를 해야지 돼요. 여러 줄이면. 근데 만약에 while에 걸리는 게 딱 한 줄이다. 그럼 중괄호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헷갈리면 다 하라고 제가 학생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예. 왜냐하면 중괄호가 많을수록 코드가 늘어져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한 줄일 때는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한 줄일 때만 생략 가능하다. 예. 같이 봐주시면 돼요. 또 질문 있으세요? 자리수 지정을 할 때 네. 그 소수점을 제한시킬 때 그 방금 그 점이 이루어져 있던데 네. 그 앞에 장수는 지정 안 해도 네.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나? 이게 뭐냐면 지금 질문하신 게 뭐냐면요. 학생 질문한 게 프린트F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지금 뭐 더블 뭐 D가 있는데 뭐 D가 뭐 37.5627 뭐라고 볼까요? 뭐 이렇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출력을 하겠다. 그러면은 %LF 하면 자기가 알아서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르고 싶잖아요. 소수 둘째까지, 셋째까지. 네, 그럴 경우에는 이 사이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10.3F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줘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요거를 안 썼거든요. 0.3F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숫자가 요 10이라는 숫자가 넉넉하면 10칸을 잡아요. 네, 기본적으로 10칸 잡죠? 10칸 잡고 소수점 아래 세 자리가 중요해요. 이걸 먼저 잡아요. 예, 요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점이 한 자리 차지하고 예, 그렇게 해서 37 적어줘요. 37 적어주고 이만큼은 스페이스 빈칸으로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5, 6, 2, 7, 5가 3칸에 들어오려면 여기까지인데 반올림이 되니까 5, 6, 3 네, 5, 6, 3을 출력해줘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가 뭐 4.3, 4.3, 뭐 5.3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점 앞에 쓴 숫자가 이거를 전부 커버할 수 없는 숫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적어도 6자리는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점 앞에 숫자가 이걸 커버할 수 없다면 컴퓨터가 무시를 해버려요. 네,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0.3F라고 쓴 것도 아마 보이는 책이 있을 거예요. 책들, 여러 책들 보시다 보면 0.3F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무조건 소수점 말의 3자리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간단하게 그냥 0도 빼버리고 0.3LF, 0.2LF 이렇게 써줘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소수점 말의 3자리, 소수점 말의 2자리라는 뜻이에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if나 while 뒤에 네. 그 한 줄짜리 코드까지는 중괄호를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네. 한 줄이라는 기준이 엔터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세미콜론이요. 세미콜론을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if에서도 조금 복잡한 것들이 있었죠. if에서도 이게 어디까지가 한 줄인가. 그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f도 그렇고 while도 그렇고요. if를 다시 한번 볼게요. if 한 다음에 이렇게 괄호한단 말이에요. 제가 학생들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다가 세미콜론 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러면 안 돼요. 여기 세미콜론이 있으면 안 돼요. 세미콜론이 없어야지만 이 말이 참이면 뭘 수행해라 하는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줄을. 그래서 연결을 못 시켜요. 그래서 여기 넣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내가 한 줄을 뭔가 넣었다. 네. 그러면 컴퓨터가 if는 이제 여기까지가 딱 한 줄로 보는 거죠. 여기까지가. 네. 그런데 while도 그렇긴 한데요. 이렇게 볼까요? while 한 다음에 그냥 딱 한 줄만 와요. 여기도 역시 요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여기다 세미콜론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루프가 안 돌아요. 네, 그래서 여기 세미콜론 넣으면 안 되고 이게 세미콜론이 있을 때 에러가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잘 뭐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습관상 그냥 세미콜론 하는 거죠. 한 줄 끝났으니까. 네, 근데 여기 세미콜론이 있으면 안 되고 루프가 안 도는데 세미콜론이 없으니까 없어야 되고, 예, 그럼 무조건 첫 번째 줄이 세미콜론으로 끝나면 여기가 이제 딱 한 줄이에요. 예, 이런 경우에만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while에 들어가자마자 if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if